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인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네,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 보실 안정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자,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 기한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기한이 다 끝나는 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화장품을 유통하는 과정상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되는 게 바로 안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 관리의 안정성 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에 경시 변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경시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시 변화에 관한 시험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의 변색, 변치, 상태 변화 및 지체 성분의 함량 변화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품의 안전성 시험 및 경시 변화 시험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성 평가를 하고요. 자, 품질 보증 팀장은, 자, 여기 팀장이 아니고 원래는 책임자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책임자라고 해놓는 게 낫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 팀을 이끌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화장품 법에서는 품질 보증 책임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보증 책임자는 안정성 시험이 실시되도록 관리 감독하여 안정성 시험 계획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와 이를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성 시험을 왜 품질 보증 책임자가 관리 감독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품질 보증 책임자가 관리 감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장품을 다 만들어서 이미 출하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낸 상태죠, 그죠? 내보내서 유통을 하는 과정상, 사용을 하는 과정상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해줬는데, 내 이름을 걸고 품질 보증을 해줬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검사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품질 보증을 써줬잖아요. 보증을. 자, 밑에 보시면, 자, 안정성 변화는요, 이렇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지저분하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었어요. 자, 물리적 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뭐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화학적 변화만 외우셔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분리, 침전, 응집, 결화, 증발, 고화, 연화, 고상 제품의 균열 쭉 갈라지는 거, 이러한 것들은 다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는 뭐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변색, 변치되거나 오염되거나 석출되는 거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색, 변치, 오염, 석출은 화학적 변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제 정의에 대한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정의를 보시면은 우리가 경시 변화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경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시 변화 시험은 규정된 보관 조건 내에서 제품의 경시적 변화를 계획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을 경시 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원 안정성 시험은 규정된 보관 온도 내에서 벌크 또는 화장품의 변화를 계획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을 얘기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장기 보존 시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장기 보존 시험은요. 우리가 왜 이 테스트를 하냐 하면은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 보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화장품의 저장 조건하에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렇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장기 보존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사용 기한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자, 사용 기한은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용 기한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 나오면 제일 잘 틀리는 게 이 한자 부분이에요. 사용 기간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이에요. 한. 우리가 개봉 후 사용 기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표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표 성분은 무엇일까요? 원료에 함유된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품질 관리 목적으로 정한 성분. 아, 요 성분이 내가 제품 만들었을 때 얘가 다른 거랑 합쳐져서 변신하는 게 아닐까? 또는 침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는 지표 성분은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0.5% 이상 함유되면 유통기한 끝나고도 1년 동안 더 그 자료를 보관한다라고 나왔던 성분이 있었죠. 그 성분이 바로 보면 분리가 잘 일어나는 안정성에 문제를 잘 일으키는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레티놀이나 또는 비타민 C 성분들 또는 비타민 E 성분들 또는 과산화 화합물들 또는 효소 성분들 이러한 것들이 다 분리가 잘 일어나고 잘 변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성분으로서 우리가 항상 요의주시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화 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변색 변치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가 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산화 방지 성분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산화 안정성 검사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안정성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즉 한여름에 트럭에 실어서 운반을 한다든지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반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온도가 40도 이상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안정성에 관련돼 있는 검사도 화장품 회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항목을 보시면은요, 강안정성, 즉 햇빛이나 자외선, 형광등 불빛, 이런 형광등 불빛에서도 자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빛 등에 대해서 화장품 성분이 그대로 조건하에 안전한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용기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코팅이 돼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왜 갈색병 용기라든지 또는 불투명하다든지 이러한 용기를 많이 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강안정성에 불안한 그러한 제품들은 투명한 용기로 화장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미생물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생물이 증식하여 화장품 성분이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생물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진균에 관련되어 있는 보존제를 알맞게 넣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환경 안정성이라고 해서 화장품 성분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질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각질 제거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그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 공급의 안정성, 즉 화장품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품목 유형별 시험 항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화장수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할 때 성상이나 향치, 색상, pH, 점도, 굴절률, 이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목으로 정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로션, 에센스, 크림, 폼, 팩, 파운데이션 이러한 종류들은 성상이나 또는 색상, 향치, pH, 점도 이러한 것들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자, 성상이 가루인지 액체인지 이러한 것들도 적고요. 그다음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특이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 그다음 pH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우리가 그 입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죠. 자, 시험 분류별 시험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경시 변화 시험과 항원 안정성 시험 그리고 장기 보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자, 경시 변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경시로 좀 바꿔주세요. 경시. 자, 경시 변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팀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항원 안정성 시험은 연구소에서 또는 품질 관리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보존 시험은 품질 보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통을 한 뒤에 출하를 한 뒤에는 우리가 대부분 품질 보증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품질 보증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 검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온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 온도를 결정해서 항온 항습기라고 해서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계들은 연구소에만 있겠죠. 그래서 연구소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온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보존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만약 2년이다 이러면은 그 2년 동안 얘가 유통 과정상 문제가 없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냉장고 보관하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온에서 유통을 하고 실온에서 두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자, 실험하는 데서 보면 장기 보존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나머지는 보시면 경시 변화 시험은 1년 동안 경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검사를 하는 거고, 항온 시험 같은 경우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항온이라는 냉장고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항온 항습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주기를 보시면은 자, 경시 변화는 우리가 1년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이렇게 2번 검사했죠. 6개월, 12개월 이렇게 검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원 안정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7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월 안에 검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장기 보존은 보시면은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항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경시 변화나 항원 같은 경우에는 성상, 향치, 색상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나 이러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장기 보존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납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성 시험 항목에서 보시면은요. 자, 화장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그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온도, 습도, 일광, 미생물, 포장 재료 또는 유통 조건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화장품 용기를 잘못 선택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포장 재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많이 권장을 하시고 또는 재활용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화장품 회사는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종이로 된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담았을 때에 이러한 안정성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뭐 화장품이 뭐 증발을 한다든지 또는 변색, 변치가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포장을 검사하는 것도 안정성 시험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 시험 항목에는 보면은 우리가 보관할 때,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동안 이런 경우에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이러한 종합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각 시험별로 어떤 게 있는지 상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장기 보존 시험 및 가속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보존 시험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가속 시험은 무엇이냐? 자, 장기 보존은 내가 유통기한이 2년이면 2년 동안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시험이 끝나기 전에 내가 못 팔면은 나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단축해서 땡겨가지고 시험을 하는 게 바로 가속 시험에 해당돼요. 그래서 장기 보존, 가속 둘 다가 우리가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 시험 항목인 향치, 색상, 사용감, 액상, 유화형, 내온성, 균등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살짝 빠졌네요. 일반 시험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인 시험, 그리고 성상, 향, 사용감, 점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장기 보존이나 가속 시험에서 실시되는 시험 중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험은 어떤 게 있는지, 화학적인 시험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시험만 외우면 화학적인 거는 굉장히 외울 게 많지만 실제로는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일단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자, 물리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자, 비중,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비중 시험 문제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중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게하고 부피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보면은 100g 이렇게 안 돼 있고 100m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피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부피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 그게 바로 비중이에요. 부피. 그리고 융점, 그리고 경도, 얼마큼 딱딱한지, pH, 유화 상태, 점도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게 바로 물리적 시험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자, 화학적 시험 항목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게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외워야 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가용성 성분 또는 불검화물 끝자리만 보시면 돼요. 검화물, 불검화물, 가용성 성분 또는 여기도 보면 불검화물 그리고 검화물, 증발 잔류물, 에탄올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화학적 시험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일일이 적으라고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물리적과 화학적 시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학적 시험. 자, 제품 사용 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안정성 평가입니다. 제가 미생물학적 시험이라고 하면 보존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존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 적합성 시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적합성 시험의 우리가 장기 보존 시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러한 항목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환경 문제에 관해서 종이로 바꿨을 때의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했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존했을 때에 종이에 화장품을 담았을 때에 이 제품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것도 많이 염려가 되겠죠. 자, 가혹 시험. 가혹은 말 그대로 가혹하게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보존 기간 중 제품의 안정성이나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분해 과정 및 분해 산물의 생성 유무를 확인한다. 즉, 우리가 화장품을 유통할 때 보면 한여름에 우리가 유통을 하면은요. 그 트럭이나 또는 그러한 그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한겨울 같은 때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혹하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면은 살 빼려고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하죠. 그거랑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험에서 임의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온도 편차가 극한 상황, 즉 사이클링으로 우리가 동결 얼렸다가 녹였다가 동결 해동 이러한 것들 형태로 진행하는 게 바로 가혹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우리가 이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은 어떠한 시험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혹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 물리적 충격 시험, 진동 시험을 통한 분멸 제품의 분리도 시험, 그리고 유통 보관, 사용 조건에서 제품 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화장품 또는 포장이 손상될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운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가혹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빛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화장품은 광안정성 시험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광안정성 시험이라고 하면 햇빛에 우리가 투명 용기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게 자외선 차단 또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자, 요게 보시면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는 게 나왔죠. 자, 개봉 후 안정성이에요. 안전이 아니고 글씨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란 무엇이냐? 내가 화장품 뚜껑을 열고 내 화장품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화장품 뚜껑을 열고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뚜껑 열고 크림을 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얼굴에 바르고 뚜껑 닫고 자, 저녁 되면 또 세안을 하고 뚜껑 열고 또 손가락 갖고 푹 찍어서 얼굴에 바르고 예, 뭐 대부분 저처럼 얼굴이 크면 한 달 정도 사용하실 거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은 크림을 2달 내지 3달 정도 사용하시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동안 화장품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검사를 바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자, 화장품 사용 시에라고 해가지고 사용 시라는 말을 적어 놨죠. 일어날 수 있는 오염. 왜 일어납니까? 이 오염이 내가 손가락 갖고 푹 찌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고려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리,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션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가 다른 첩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반탄만 열고 사용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검사들도 실시를 합니다. 개봉 전 시험 항목과 미생물 한도 시험, 그리고 살균 보존제 유효성 성분 시험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살균제에 해당되는 보존제랑 우리가 섞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존제를 사용할 때 화장품 회사들은 항상 화장품이 안정성에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시중에서는 똑똑한 소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살균제가 들어가면 소비자, 미국 소비자 단체가 EWG인가요? 뭔가요? 거기에 낮으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너무 힘듭니다. 왜? 살균 보존제가 들어가야지만 안정성이 뛰어난데, 살균 보존제가, 그래서 그들이 평가하는, 거기에 너무 낮다 보니까 자꾸 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영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 개봉할 수 없는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 개봉 뭐 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프레이 제품이라든지 또는 일회용 제품들, 이러한 것들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왜? 뚜껑이 안 열리는 그런 에어스프레이 종류, 에어로졸 제품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뚜껑 열어가지고 검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고객이 뚜껑 열어서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회용 제품들도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니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정성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본다면요. 자,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장기 보존 시험은 제가 유통기한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사용기한까지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 보존 시험은요, 실온에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25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온도를 25도로 딱 맞춰서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습도는 우리가 일반 습도에 해당되는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고요. 냉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 온도인 5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장기 보존 시험은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실시한다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3노트 이상 실시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3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노트, 로트라고 하면은요. 자, 로트는 우리가 제조번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1일날 만든 생산 제품의 제조번호가 다르고 2일날 만든 제품의 제조번호가 다르고 3일날 만든 제품의 제조번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의 제조번호가 다른, 그러니까 즉 생산 날짜가 다른 제품의 3로트라고 했으니까 제조번호 3가지, 로트 번호 3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로트 이상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자, 가속시험. 가속시험은 우리가 사용기한이 끝날 때까지 장기 보존 시험을 실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좀 빨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가 우리가 한여름에 아주 후덥지근한 온도가 안 좋은 그런 상태를 환경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요. 그래서 40도 전후, 그리고 습도는 한여름에 후덥지근한 7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6개월 이상 실시를 하는데 똑같이 3노트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시험은 제가 주위에서 좀 잘 외워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 그리고 가혹시험. 가혹시험은 말 그대로 가혹한 환경,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왔다 갔다 그리는 그렇게 사이클링을 하는 시험이 바로 가혹시험입니다. 가혹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25도, 45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이클링을 하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주에서 3개월 정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검체의 특성 및 시험 조건에 따라 시험할 로토는 적절히 배치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 단어는 정확하게 제가 외우고 있으라고 했었죠. 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얘가 상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검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3노트 이상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지어서 각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보존 시험은 이러이러하게 실시하는 게 우리가 안정성 시험에서 어떠한 시험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개봉 후 사용 기간을 60일로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자, 1일 동안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양, 예를 들어서 1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1g이라면 내가 아침에는 0.5를 쓰고 저녁에도 0.5를 쓴다면 하루에 쓰는 양이 1g 정도 되겠죠. 그럼 1g이라고 가정을 하고 60일 정도로 곱하면 이게 60g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림을 60g인데 이거를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산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정성 시험 자료 보존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왔네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 워낙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다시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성분이 0.5%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 안전이 아니라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용기한이 끝나고 1년간 더 보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기한이라는 게 갈로로 나올 수도 있고 1년이라는 게 갈로로 나올 수도 있고 안정성 시험 자료라는 게 갈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5 이상 안정성 시험 자료 사용기한 1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주관식으로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또 출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지표 성분들이 보시면은 자, 레티놀 및 그 유도체, 레티놀도 해당되고 레티놀 유도체도 해당이 되죠. 이러한 레티놀들은 지용성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 분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그 유도체라고 해서 유도체는 대부분 다 기능성 성분으로 미백 성분으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비타민 C를 우리가 화장품 표준어로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 또는 그 유도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코페롤을 비타민 E를 의미하는데요. 토코페롤은 유도체가 해당이 되지 않고 토코페롤만 해당이 되니까 주의해서 외워두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산화수소가 아니라 가산화화합물 그리고 효소. 효소 같은 경우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성분 5가지를 완벽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도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보실 때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팁에서 보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제조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한다라고 해서 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을 제가 당겨서 비교해서 보라고 팁을 적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나오면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거기서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복습한다고 다시 되돌아오면 그때는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유효성. 자, 유효성은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요소 중에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화장품에 효과가 없으면 소비자가 사지 않죠. 구매 자체를 안 합니다. 자,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미적, 심리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적은 우리가 색조에 해당이 되죠. 예쁘게 보여야 되고요. 뭐 심리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향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색조화장에서 보면 뭐 미적으로 예쁘게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 색깔 이랬는데 키스를 부르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팔리겠죠. 네, 이거는 소비자가 평가를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피부에 대한 보습 효과, 노화 억제, 미백, 자외선, 세정, 색채 효과 이러한 기능성 효과들도 다 유효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효성 종류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자, 물리적인 유효성, 화학적인 유효성, 생물학적 유효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에 딱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저 밑에 나오는 뭐 미적, 예쁘게 보이는 거 메이크업이고, 심리적인 거는 뭐 향수에 관련된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물리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말 쓰시잖아요. 자, 무기물에 해당되는 즉 돌가루처럼 광물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백탁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다 물리적 유효성을 따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에서 보면은 유기물질로 만든 자외선 성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화학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성 물질로 인해 도움을 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즉 미백작용이 있는지 주름작용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 유효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이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외우셔야만 되겠습니다. 쉬우니까 외우기 쉬우시죠, 그죠? 자,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화장품의 유효성이라고 하면은 보습 효과가 있어야 되고 수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만약에 적혀 있는 제품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보습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는 수렴 효과가 있어야지만 소비자가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효성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왜? 우리가 있다라고 광고를 한다면은 그게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시험 자료, 인체적용 시험 자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유효성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성 제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바로 유효성 자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효성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모제에 적혀있는 색깔대로 염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연모 효력 시험 자료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게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